도둑년이 감히 우리 아들 피 같은 돈으로 니년 친정애미 수술을 시켜? 손님으로 꽉 찬 식당 한가운데 짝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악을 썼는데요.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아픈 친정엄마 수술비 고작 100만 원 보냈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저는 바락바락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확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도둑년일까요? 웃으며 딱 한마디 하고 시모 통장으로 매달 꽂히던 용돈 200만 원 자동이체부터 남편 놈이 긁고 다니던 제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싹 다 정지 버튼을 눌러버렸죠. 10년을 호구처럼 맞춰줬더니 제 피땀을 지들 권리인 줄 알던 시댁 식구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준 그날의 짜릿한 참교육 스토리.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볼게요. 매일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를 나서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크게 들이마십니다. 남들은 한창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저는 시장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싱싱한 식재료를 술에 한가득 싣고 제 식당으로 향하죠. 억척스럽게 끓여낸 육수 냄새가 옷가지에 깊게 밴 30줄의 여자, 바로 제 이야기랍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뜨거운 불 앞을 지키는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고단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제 손으로 일군 이 가게를 정말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죠. 20살 무렵부터 제 삶은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번화가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도맡아 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도록 일했고, 밤이 되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며 졸음과 사투를 벌이느라 제 청춘을 온전히 돈 버는 데만 쏟아부었거든요.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지 않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꿈꾸지 못한 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 보며 악착같이 버티던 그 외로운 시절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쑥 들어왔습니다. 너 혼자 짊어진 그 무거운 짐, 이제 내가 같이 나눠서 질게. 빳빳하게 다려진 말끔한 정장을 입고 제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속삭이던 그 사람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바보처럼 넘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늘 혼자서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맨몸으로 막아내느라 지쳐있던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그 위로가 너무나 달콤해서 저는 남편을 제 인생의 동반자로 굳게 믿으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헛된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번 듯한 식당을 차리고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남편은 결혼 전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려한 넥타이를 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나 오늘 프랜차이즈 사업 구상하러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야 하니까 카드 좀 가져갈게. 남편은 제게 손을 내밀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제 신용카드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양파를 까며 눈물을 훔치고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며 종일 동동거리는 저를 뒤로 한 채 남편은 매일 밖에서 도대체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는지 제 돈을 물쓰듯 긁고 다녔죠. 몇 년 전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아주 큰 돈을 투자받아서 드디어 번듯한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고 어머니의 귀에 대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병실밖 복도로 저를 끌고 나온 남편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어요. 평생 빚에 시달리며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아들이 드디어 성공했다는 그 착각 하나로 지금 겨우 숨붙이고 웃어. 나 같은 못난 불효자 목숨 한번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이번만 그 환상 안 깨지게 장단 좀 맞춰줘라. 남편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교묘하게 제 동정심을 자극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애틋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초라한 정수리를 보며 짠한 마음이 덜컥 들어 결국 기꺼이 그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결심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식당 카운터에 마치 본인이 회장님이라도 되냥 거들먹거리며 앉아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차린 식당인데 넌 거저 먹으니 네가 몸으로라도 때워서 갚아야지. 시어머니가 턱을 치켜들고 매서운 눈초리로 제게 막말을 쏟아부을 때마다 저는 그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키며 불쌍한 노인네의 헛된 착각이라 여기고 꾹꾹 참아 넘겼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억지스러운 핍박과 고된 육체노동에 지쳐갈 즈음 저는 잠시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 수진이의 연락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혹시라도 남편 흉을 보게 될까봐, 그리고 제 비참한 현실을 들킬까봐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며칠 전 남편은 구청에 급하게 내야 할 서류가 있다며 제 눈을 피한 채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며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서류 처리 잘하라고 당부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친정엄마가 오랫동안 앓고 계시던 백내장 증세가 심해져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는 과거 그 지독하게 가난했던 살림 속에서도 제 라식 수술을 먼저 시켜주셨던 엄마의 깊고 한없는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가 눈앞에 아른거려 저는 망설임 없이 은행앱을 켜서 기쁜 마음으로 수술비에 조금이라도 보태시라고 현금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오전 11시가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며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펄럭이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당 중앙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제게 시원한 물을 내오라며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물 한 잔 가져오고 네 핸드폰 좀 다오. 어제 저녁에 연속극 마지막 부분을 놓쳐서 마저 봐야겠다. 시어머니는 카운터 쪽에 서 있는 저를 향해 손을 내밀며 호통을 쳤고 저는 바쁜 와중에도 군말 없이 제 핸드폰을 넘겨드리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점심 장사가 몰아치고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홀의 빈 그릇들을 산더미처럼 수레에 쌓아 정리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카운터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제 왼쪽 뺨을 매섭게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짝 하는 파열음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고개가 획 돌아가며 얼얼한 통증에 눈앞에 별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억센 소나기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리저리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도둑년이 감히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뒤로 빼돌려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고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른 손에는 제 핸드폰이 꽉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제가 친정엄마에게 수술비 100만 원을 송금한 메시지와 엄마가 고맙다며 보내온 애틋한 답장 화면이 떡하니 띄워져 있었어요.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뒤져보고 눈이 완전히 뒤집힌 시어머니는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제 친정엄마가 보낸 문자를 하나하나 비꼬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해서 번 돈인데 미안해서 어쩌누?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자빠졌네.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뼈 빠지게 번 돈을 내년 친정 애미 수술비로 갖다 바쳐?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엄마를 모욕하는 천박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저는 뺨을 맞은 억울함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 이성이 툭 끊어지는 강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머리채를 잡혀 고개가 꺾인 상태에서도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어요. 어머님, 과연 진짜 도둑년이 누굴까요? 누군지 똑똑히 보여드릴까요? 저는 바락바락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억센 소나기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나가며 두피가 찢어질 듯 쓰라렸지만 그런 고통 따위는 지금 제 안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올리며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은행앱을 실행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꾹꾹 눌러 매달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던 용돈 200만 원의 자동이체 항목을 찾아내 단칼에 해지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방금 어머님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던 용돈 끊었어요. 이제 제 돈으로 편하게 호의호식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제 단호한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을 허옇게 까뒤집으며 입에 거품을 물기새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식당에서 버는 돈인데 내깎게 감히 주제도 모르고 그 돈줄을 끊어. 시어머니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이쑤시개통과 계산서를 제 얼굴을 향해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이쑤시개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더 이상 불쌍한 노인네의 헛소리를 참고 들어줄 인내심은 제게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아들이 돈을 대요? 이 식당 보증금부터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제가 10년 동안 피 토하며 모은 제 돈이고 사업자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 아들은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무능력한 백수라고요. 제가 숨겨왔던 진실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아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짚으며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안간힘을 썼어요. 거짓말 마라. 우리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니년이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생사람을 잡는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마구 흔들더니 급기야 옆 테이블에 놓인 시원한 물컵을 들어 제게 냅다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얼굴과 앞치마를 적시며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 추악한 발악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젖은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턱을 치켜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식당 밖으로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깔릴 무렵 출입문 종소리가 울리며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번듯한 양복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구석자리에 쪼그려 앉아 씩씩거리던 시어머니가 총알처럼 튀어나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독한 며느리년이 내 뺨을 치고 머리채를 쥐어뜯더니 급기야 네가 대주던 돈줄까지 끊어버렸다. 당장 저 미친년 내쫓아. 시어머니는 잊지도 않은 사실까지 교묘하게 부풀리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모든 진실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는지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제 어미 앞이라 알량한 가오를 잡고 싶었는지 헛기침하며 제게 삿대질을 해댔어요.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엄마한테 사과해. 남편이 되도 않는 큰 소리를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저는 젖은 앞치마를 바닥에 팽개치고 남편의 가슴팍을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저는 그자의 비열한 두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당신 말대로 그동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는 거 불쌍해서 꾹 참고 넘어가 줬더니 이제 내가 아주 가고천치혹으로 보이나 보지? 당신이 밖에서 사업한답시고 내 카드 긁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남편은 제 섯을 퍼런 기세에 기가 질렸는지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이 들고 다니던 제 명의의 신용카드와 법인카드를 모조리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정지 완료 문자가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한 저는 스마트폰을 남편의 가슴팍에 툭 치며 차갑게 선고했죠. 이제부터 네가 직접 몸으로 뼈 빠지게 때워서 벌었어라. 내 피 같은 돈으로 당신네들 두 모자 배 불려주는 짓거리는 오늘부로 영원히 끝이니까. 제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잔혹한 전쟁을 선포하자 남편은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제 파악을 못한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하며 발악했어요. 내깎게 우리 잘난 아들 없으면 이 큰 식당을 혼자서 굴릴 줄이나 아냐. 건방진년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이혼 요구에 저는 참았던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혼? 좋죠. 빈몸으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그 잘난 몸뚱이 하나만 달랑 들고 나가면 되겠네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식당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당장 나가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멍청한 얼굴을 보며 저는 이 지옥 같은 굴레를 제 손으로 모조리 부숴버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돈줄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통쾌한 전쟁을 선포한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장사를 앞두고 주방에서 한창 펄펄 끓는 육수통을 저으며 깍두기를 담글 물을 썰고 있는데 갑자기 홀 쪽에서 우당탕하며 무언가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가보니 덩치가 산만하고 온몸에 문신을 휘감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 셋이 식당 한가운데 서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신고 있던 구두 발코로 멀쩡한 빈 의자를 걷어차 내동댕이 치더니 카운터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여기 정태호 사장 당장 튀어나오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식당 구석에서 밑반찬을 세팅하던 우리 이모님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저는 밀려오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두 주먹을 꽉 쥐고 당당하게 그 남자들 앞을 가로막아 섰죠. 제가 이 식당의 진짜 사장이고 명의자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또박또박 따져 묻자 흉터난 얼굴의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얼굴 코앞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서류의 맨 윗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름 아닌 우리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통째로 담보로 잡고 무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갔다는 대부업체의 차용증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네받아 찬찬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제 남편의 이름, 석자와 함께 제가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 남편이 세금 정산 문제로 구청에 급하게 내야 할 서류가 있다며 제 눈을 피한 채 다급한 목소리로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갔던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며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게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동네 상인회나 주변 술집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이 대박 식당의 실질적인 오너라며 고급 양복을 빼입고 온갖 허세를 부리고 다녔는데 사채업자들마저 그 번듯한 겉모습과 남편이 임의로 파고 다녔던 가짜 대표 명함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제 인감도장을 도용해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를 교묘하게 위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 몰래 식당을 통째로 빚더미에 올려놓은 뒤 본인은 연락을 끊고 쥐새끼처럼 꽁꽁 숨어버린 것이었죠. 사채업자들은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게 있으니 남편이 진 빚은 아내인 당신이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한다며 제 멱살을 잡을 듯이 윽박질렀고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맞서며 그들을 억지로 가게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과 관공서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남편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과 대출금의 향방을 샅샅이 뒤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살며 제 카드를 긁어대던 프랜차이즈 사업 구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1억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은 사업 자금은커녕 모조리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 결제 대금과 상간녀에게 바치는 명품 가방, 외제차 할부금으로 줄줄 새어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손가락이 휘도록 불판을 닦고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치우며 뼈와 살을 갈아 만든 제 전 재산을 다른 여자와 질펀하게 놀아나는데 가져다 바쳤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헛구역질이 왈칵 쏠렸습니다. 식당 화장실 세면대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저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거울 속에 제 두 눈을 똑바로 보며 독하게 맹세했죠.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점심시간이 한창 무르익어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을 무렵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가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당당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여자는 홀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카운터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본인이 태호 오빠가 만나는 사람이라며 자기소개를 한 그 상간녀는 오빠가 조만간 이 구질구질한 식당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싹 바꿔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본처인 아줌마는
이제 그만 구질구질하게 미련 갖지 말고 짐 쌀 준비나 하라며 손님들이 다 듣는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여자의 팔목에 달랑거리는 번쩍이는 금팔찌와 어깨에 맨 로고가 선명한 명품 가방이 모두 제 식당 보증금을 빼돌려 산 것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당장이라도 카운터에 소금통을 집어 저 여자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숨을 헐떡여야만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마침 그 시간에 돈을 붙이라며 닭달하러 온 시어머니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어머니라면 자기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야 마땅하건만 돈줄이 끊겨 독이 잔뜩 올라있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인 저보다 훨씬 싹싹하게 팔짱을 끼며 교태를 부리는 상간녀의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가 아주 인물도 훤하고 복스럽게 생겼다며 제 속을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큰이라는 남자는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예쁜 여자도 만나고 바람 좀 피울 수도 있는 건데 본처라는 년이 집구석에서 남편 기나 팍팍 죽이고 돈줄이나 끊어대니 우리 불쌍한 아들이 숨막혀서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험악한 놈들을 보내 식당 입구에 진을 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뱉어대며 영업을 방해했고 식당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번갈아 찾아와 진상을 부려대니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단골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식사를 반도 마치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떴고 매일 점심때마다 길게 늘어서던 웨이팅 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며 식당 매출은 그야말로 반이반 토막이 나버리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일 텅 빈 홀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대로 내 인생의 전부인 식당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밤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잠을 이루지 못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지경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일말의 양심조차 내다버린 채 뻔뻔하게 내용 증명 우편 하나를 식당으로 보내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뜯어보니 거기에는 합의 이혼서와 함께 기가 막힌 조건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들이 깔끔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줄 테니 위자료 명목으로 식당 지분의 절반을 정확히 남편 명의로 넘기고 당장 쓸 현금 5천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죠. 자신이 저지른 사기 대출은 쏙 빼놓고 오히려 제 피땀을 끝까지 쥐어짜내겠다는 그 악마 같은 합의안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 내 피와 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소중한 공간을 저 인간말종 쓰레기들에게 절대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나 짜내는 대신 당장 구청으로 달려가 식당의 진짜 원본 임대차 계약서와 제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떼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인감도장을 도용했던 날짜의 은행 출입 CCTV 화면과 대출 심사 서류에 적힌 남편의 위조 필적까지 샅샅이 수집하며 반격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죠.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 저를 밀어넣은 저들을 법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고 제 손으로 직접 가장 높은 곳에서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찢어진 서류 위로 차가운 얼음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사채업자들과 뻔뻔한 시댁 식구들 탓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홀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나뒹구는
찢어진 합의 이혼 서류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는데 딸랑거리는 출입문 종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또 그 험악한 놈들이 들이닥쳤나 싶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가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여자,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제 고된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단짝이었던 수진이었거든요. 수진이는 동네 엄마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대박식당 사채업자 난동 사건이라는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사진 속에 찍힌 익숙한 실루엣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단숨에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수진이는 시어머니에게 맞아 아직 시퍼렇게 멍이 남아있는 뺨을 보더니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그제야 터져나와 수진이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어버렸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돌아와 그동안 남편이 인감도장을 훔쳐가서 사문서를 위조한 증거들과 사채업자들이 들이밀었던 차용증 사본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을 퍼다 나른 카드 명세서까지 모조리 꺼내 수진이 앞에 펼쳐놓았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매서운 눈빛으로 훑어보던 수진이는 제 두 손을 아주 꽉 맞잡으며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해주더라고요. 윤진아, 넌 지금까지 충분히 억울하게 당했어. 이건 명백히 인감도장을 도용한 사문서 위조고 위조된 담보대출이라서 내 책임은 단 1%도 없어. 법무법인 이혼 전문 변호사 오수진이 내 피 같은 식당 지키고 저 쓰레기들 다 부숴줄게. 그 한마디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던 제게 얼마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는지 몰라요. 수진이는 그날부터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철벽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식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과 동시에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자산에 남편이 손끝 하나 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버렸죠. 게다가 남편이 상간녀에게 가져다 바친 명품 가방과 외제차 그리고 수천만 원의 현금에 대해서도 불법 원인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조송을 걸어버렸어요. 갑자기 법원 서류를 융단 폭격으로 맞게 된 상간녀는 사색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쓰기 시작했고 돈줄이 막혀버린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는 불신과 원망이 싹트며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뒤 수진이는 번듯한 변호사 배지를 달고 저와 함께 식당 카운터에 당당히 앉아 어김없이 행패를 부리러 찾아온 덩치 큰 사채업자들을 정면으로 맞이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이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과 위조 필적 감정서를 사채업자들 코앞에 들이밀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이 대출 계약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성립된 원천 무효 계약입니다. 내 의뢰인은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이 불법 대출에 대해 단 10원 한 장 갚을 의무가 없으니 돈을 받고 싶으면 도장 훔쳐간 정태호 개인을 찾아가서 직접 받아내시죠. 한 번만 더 이 식당에 찾아와서 영업 방해를 하면 그 즉시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경찰에 넘겨버리겠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서슬퍼런 변호사의 기세에 잔뜩 쫄아버린 사채업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류만 챙겨들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알터니가 쑥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지며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앞치마를 질끈 묶으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방 뒷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전 백내장 수술을 무사히 마친 친정엄마가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에 든 채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뿌옇던 눈앞이 맑아져서 이제 날아다니는 파리도 다 잡을 수 있다며 농담을 던지시던 엄마는 제 헬쑥해진 얼굴과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뺨의 멍자국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다가와 제 거친 두 손을 얼굴에 부비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는 짐을 풀기도 전에 주방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앞치마를 찾아 두르시고는 넌 저리 가서 좀 쉬라며 제 등을 떠밀고 직접 도마 앞에 서서 칼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 위를 두드리는 경쾌한 칼질 소리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찌개 냄새를 맡으며 저는 그제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위로를 받았답니다. 엄마의 그 든든하고 묵묵한 지원 덕분에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멘탈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다시금 눈빛을 반짝이며 식당 운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죠. 이제 남은 건 저를 기만하고 제 피땀을 갉아먹은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일뿐이었어요. 수진이가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작성해준 소장 뭉치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될 그 인간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장과 사문서 위조 형사 고발장,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를 한날 한시에 동시에 날려버렸거든요. 네가 훔쳐간 도장으로 빌린 그 빚 평생 네 몸으로 떼워서 갚아. 그리고 어머님, 아들 돈으로 유세 떨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어떻게 바닥까지 처박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세요. 며칠 후 자신들이 저를 내쫓고 식당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헛된 망상에 빠져있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법원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죠. 식당 지분은커녕 10원 한 장 챙겨갈 수 없다는 사실과 오히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고 꼼짝없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그동안 짓눌려 있던 채증이 한 방에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는 생각에 저는 주방의 불을 더욱 거세게 당기며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얽히고 설킨 법적 공방이 한창 불을 뿜으며 진행되는 동안 저는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고 오로지 식당 주방의 도마 앞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오히려 이 도끼품은 에너지를 전부 요리에 쏟아부어야겠다는 오기가 생겨서 친정엄마와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새로운 메뉴 개발에 매달렸어요. 어릴 적 비가 줄기차게 새던 비좁은 단칸방 시절 엄마가 시장에서 얻어온 자투리 고기와 푹 익은 묵은지를 숭숭 썰어 넣고 가마솥에 끓여주시던 그 추억의 찌개를 우리 식당만의 비법으로 응용해 보기로 한 거죠. 엄마의 거칠어진 손끝에서 나오는 그 깊고 묵직한 손맛에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치열하게 쌓아 올린 깔끔한 육수배합 비율을 더하니 뚝배기 안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만 맡아도 잃어버렸던 입맛이 확 돌아올 만큼 기가 막힌 신메뉴가 탄생하더라고요.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유명 먹방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고 우연히 우리 식당에 들러 그 신메뉴를 맛보게 된 것이 엄청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은 유튜버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번쩍 치켜 세우며
어머니의 깊은 정성과 피땀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진짜배기찜 맛집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식당 앞은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골목 끝까지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홀을 가득 채운 손님들이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배를 두드리며 나갈 때마다 저는 카운터에서 터질 듯이 쏟아지는 매출 전표를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짜릿한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반면에 제 인감도장을 훔쳐다 사채를 끌어다 쓴 전 남편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 밑바닥으로 속절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던 그 인간은 멀쩡한 집 놔두고 동네 후미진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도망자 신사로 전락해버렸거든요. 매일같이 제 카드를 긁어대며 상간녀에게 사다 바치던 돈줄이 완벽하게 끊겨버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 여자는 안면을 싹 바꾸고 남편을 쓰레기 봉투 버리듯 매몰차게 차버렸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돈 떨어졌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며 남편이 사준 싸구려 셔츠를 남편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는 상간녀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찌질하게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중에 밥 사 먹을 돈만 원 한 장 남지 않은 남편은 며칠 감지 못해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떡진 머리와 꾀죄죄한 몰골을 하고 식당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잠시 홀을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파리만 날리던 전 남편이 눈치를 슬슬 보며 식당 안으로 기어들어 오더니 다짜고짜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 있죠. 윤진아, 내가 진짜 단단히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하도 꼬드겨서 내가 잠시 홀렸던 거야. 나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어. 제발 밥 한 끼 먹을 돈만이라도 줘라. 응?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구걸하는 그 꼴을 내려다보자니 한때 저 인간을 믿고 내 청춘을 바쳤다는 사실조차 수치스러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옆에 놓여있던 소금통을 집어들어 남편의 어깨 위로 팍팍 뿌려버렸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내 가게 바닥 더럽히지 말고 당장 튀어나가. 네가 밖에서 무슨 짓거리하고 돌아다녔는지 명백한 증거 다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돈 필요하면 잘난 그 몸뚱이 굴려서 식당 설거지라도 하며 벌었어. 제가 서슬 퍼런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 나갔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며느리 가게 동태를 살피려 어슬렁거리던 시어머니가 아들이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나는 꼴을 보더니 개거품을 물고 달려와 카운터 유리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쓰더라고요. 독사 같은 년아, 네가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한테 소금을 뿌려. 짐승도지 서방한테는 이러지 않는다. 저는 헝클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차갑게 비웃어 주었죠. 어머님 매일 카운터에 죽치고 앉아서 우리 잘난 아들 돈 타령하시더니 꼴이 참 우습게 되셨네요. 이제 그 빚쟁이 아들 데리고 공사장 가서 벽돌이라도 나르며 몸으로 뼈 빠지게 때워서 돈 벌어오라고 하세요. 제 식당 근처에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 즉시 경찰에 영업방해로 넘겨버릴 테니까 당장 꺼지시고요. 제 단호하고 싸늘한 축객령의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더 이상 그 뻔뻔한 모자를 동정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열리는 날, 저는 친구 수진이의 손을 꽉 잡고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의 악질적인 외도와 파렴치한 사문서 위조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식당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남편의 재산 기여도가 정확히 0%임을 법의 이름으로 못 박아 주셨거든요. 남편은 제게 뺏어가려던 식당 지분은커녕 단 10원 한 장 만져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저에게 수천만 원의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철퇴를 맞고 사색이 되어 법정 바닥에 고개를 처박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마치 늪 같았던 그 쓰레기 같은 결혼 생활에 완벽하고도 통쾌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온 거죠. 법원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살고 있던 전셋집마저 사채업자들에게 홀라당 빼앗기고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산꼭대기 다 쓰러져가는 달돈네의 곰팡네. 나는 퀴퀴한 월세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차가운 위풍이 부는 방구석에서 서로를 탓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생각하니 막혔던 채증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셔터를 내리고 불 꺼진 식당 카운터에 친정엄마와 나란히 앉아 그동안 모아둔 빽빽한 매출 장부와 승소 판결문을 쓰다듬으며 저희 모녀는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며 제 손등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저 역시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환희와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내 피땀으로 일군 내 진짜 인생, 그 어떤 거머리도 들러붙지 못하는 완벽한 홀로서기에 성공하며 이제는 눈부신 탄탄대로만 남았다고 가슴 벅차게 다짐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같은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고 숨통이 탁 트이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우리 식당은 유튜버의 극찬과 친정엄마의 손맛이 더해져 매일매일 최고 매출을 갈아치우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신선한 채소를 다듬고 맑아진 눈으로 주방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시는 엄마의 활기찬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속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왕복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식당 길 건너편 널찍한 공터에 뚝딱뚝딱 거대한 가림막이 쳐지더니 며칠 밤낮으로 요란한 공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대형마트나 번듯한 카페가 하나 들어오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공사가 끝나고 가림막이 걷히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새로 오픈한 그 거대한 식당의 간판 디자인부터 바깥에 내걸린 메뉴판의 구성, 심지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찌개 세트의 이름까지 우리 식당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00% 똑같이 베껴놓은 게 아니겠어요. 황당한 마음에 앞치마를 훌렁 벗어 던지고 횡단보도를 건너 그 짝퉁 식당 앞을 염탐하러 갔을 때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선 채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화려한 화환들을 이리저리 배치하며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장이라는 작자가 다름 아닌 제 피를 빨아먹다 쫓겨난 그 인간 말종 전남편이었거든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찜질방을 전전하며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던 그 인간이 저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제 식당이 대박 났다는 소문을 이용해 어디서 또 순진한 투자자를 교묘하게 꼬드겨서 제 가게를 그대로
베낀 짝퉁 식당을 보란 듯이 코앞에 차려버린 겁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흘리고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새 카운터에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이 제 시야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머리에 한껏 뽕을 넣고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단 전 시어머니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띤 채 길 건너편에 있는 제 식당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한껏 으스대고 있었어요. 며느리 돈줄 끊기고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나 매일 밤 난동을 부리던 그 뻔뻔한 모자가 남의 피땀을 도둑질해서 또다시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제 코앞에서 알량한 복수국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짝퉁 식당의 주방 쪽에서 뒷문으로 몰래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제 밑에서 가장 오래 일하며 저와 손발을 맞췄던 서브 주방장이 제 눈치를 슬슬 살피며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비벼 끄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게 맞춰졌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을 벌이며 짐을 뺏어 나가던 날 주방 한 구석에 제가 목숨처럼 아끼며 적어두었던 레시피 노트를 몰래 훔쳐서 달아났던 거예요. 요리의 기본도 모르는 그 무능한 인간이 그 노트를 바탕으로 식당을 차리기 위해 제 밑에서 일하던 서브 주방장에게 2배의 월급을 주겠다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 비열하게 빼돌리기까지 한 거였죠. 오픈 첫날부터 짝퉁 식당은 제 가게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듯이 아주 작정을 하고 공격적인 호객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스피커를 밖에 내놓고 뽕짝을 시끄럽게 틀어대며 우리 식당 메뉴 가격에서 무려 30%나 후려친 파격적인 반값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버렸거든요. 길 건너편에서 화려한 풍선 인형이 춤을 추고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뿌려대니 점심시간마다 우리 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서던 단골 손님들이 싼값에 현혹되어 우르르 그 짝퉁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우리 식당의 홀은 순식간에 절반 이상 텅 비어버렸고 저는 카운터에 서서 길 건너편으로 빨려 들어가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막연자실하게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날 저녁 텅 빈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계시던 친정엄마는 제 레시피를 도둑맞고 주방장까지 뺏겼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가슴을 치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는 그 도둑놈의 새끼들이 남의 피눈물을 짜내서 번 돈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며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굽은 등을 쓸어내리며 애써 덤덤한 척 위로를 건네야만 했죠. 며칠 뒤 파리가 날리는 우리 식당 홀에 불쑥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쫙 빼입고 젤을 발라 머리를 넘긴 전 남편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건방진 걸음걸이로 식당 안을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그는 텅 빈 의자들을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짓더니 제 턱 밑까지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노골적인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야 서윤진, 너 혼자 잘난 척하더니 꼴 아주 좋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손님들은 다 싼 맛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 지금 당장 나처럼 가격 확 낮추지 못하면 너 조만간 빚더미에 앉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 그 쓰레기 같은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라 식도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절대 그 인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의 비열한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남의 노트나 도둑질에서 차린 가짜 주제의 주둥이는 아주 살아서 나불대네. 네가 훔쳐간 그 껍데기 레시피로 언제까지 손님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넌 조만간 내 무덤을 네가 직접 파고 들어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저는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당장 내 가게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쫓겨나듯 식당 문을 나서는 남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저는 주방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육중한 도마 위로 커다란 식칼을 쾅 하고 매섭게 내리꽂았습니다. 매출 하락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저 도둑놈들에게 가짜는 결코 진짜의 깊은 뿌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는 지독한 오기만 남았거든요.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엄마와 함께 주방의 가스불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완벽하고 자비 없는 반격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길 건너편에 보란 듯이 짝퉁 식당을 차리고 30%나 후려친 반값 할인으로 손님들을 싹 쓸어가던 첫 몇 주 동안은 솔직히 저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물이나 짜는 대신 당장 그 얄팍한 도둑놈의 속셈을 역이용해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반격을 준비하며 매일 밤 엄마와 함께 가스 불앞을 지켰어요. 사실 그 무능력한 인간이 이혼 소송 중에 제 주방에서 몰래 훔쳐 달아났던 레시피 노트는 제가 가장 핵심으로 꼽는 소스배합의 마지막 숙성 과정이 쏙 빠져있는 그저 미완성된 초안에 불과했거든요. 요리의 기본기조차 없는 전 남편이 그 껍데기만 남은 노트를 들고 서브 주방장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식당을 차렸으니 겉보기엔 똑같을지 몰라도 그 음식의 깊은 맛은 결코 흉내낼 수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오픈빨로 반짝 손님들을 끌어모았던 짝퉁 식당의 미천은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네 맘카페와 배달앱 리뷰창에는 그 식당 음식에 대한 혹평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원조 식당이랑 메뉴만 똑같이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해서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속이 부대껴요. 싼 맛에 갔다가 고기 누린내에 음식이 너무 짜서 절반은 다 남기고 왔네요. 다신 안 갑니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악플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읽어내려가며 저는 카운터에 앉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잖아요. 그 인간이 돈으로 처발라서 베낀 알량한 눈속임이 진짜 손님들의 입맛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길 건너편에서 파리만 날리는 꼴을 보며 콧노래를 부르는 대신 친정엄마의 오랜 노하우를 더해 우리 식당의 주력 메뉴였던 찌개의 감칠맛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돌며 가장 좋은 식재료를 2배로 공수해 오고 육수를 끓이는 시간을 늘려 고기의 깊은 풍미가 우러나오도록 정성을 다해 질적인 차이를 완벽하게 벌려놓았거든요. 가격만 쌌지 맛이 형편없다는 걸 단번에 깨달은 손님들은 마치 여느 때가 고향으로 돌아오듯 다시 우리 식당으로 줄지어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역시 음식은 원조가 최고지,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길 건너 식당은 입만 베렸어. 라며 엄지를 번쩍 치켜 세워주셨어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홀을 가득 메운 손님들이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갈 때마다 저는 길 건너편 카운터에 앉아 사색이 된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입꼬리를 쓱 올려 차갑게 비웃어 주었죠. 매일같이 늘어서던 웨이팅 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빈 홀에 파리만 날리게 된 짝퉁 식당은 썩어 나가는 식자재 폐기율이 산더미처럼 치솟으며 하루하루 빚더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의 기본도 모르면서 사장 행세만 하려던 전 남편은 매출이 안 나오자 그 모든 화풀이를 서부 주방장에게 쏟아내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갑질을 해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인간의 더러운 성질머리를 견디다 못한 서부 주방장은 결국 어느 늦은 밤 우리 식당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처절하게 사과를 하는 거 있죠. 사장님,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정태호 사장이 자기가 전처 레시피 노트를 훔쳐왔으니 저보고 돈 2배 줄 테니 똑같이 만들라고 꼬드겼어요. 서부 주방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게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 남편이 제 레시피를 도용하고 훔쳐서 짝퉁 식당을 차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지시를 내리는 명백한 자백 녹취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 속에서 남편의 비열한 목소리가 재생되는 순간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입가에는 짜릿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당장 변호사 친구 수진이의 사무실로 달려가 서부 주방장이 넘긴 녹취록과 짝퉁 식당의 메뉴판 사진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악평들을 모조리 쏟아놓았어요. 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당장 전 남편을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날려버렸고 그 인간이 훔쳐간 제 지적 재산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단숨에 걸어버렸습니다. 법원과 경찰서에서 동시에 날아온 소환장을 받아든 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는 소식이 동네에 쫙 퍼졌고 설상가상으로 짝퉁 식당에 거액의 돈을 댔던 투자자들마저 매일같이 파리만 날리는 매출 장부를 확인하고 눈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거든요. 투자자들은 식당 한가운데로 들이닥쳐 전 남편의 번듯한 양복 멱살을 쥐어잡고 내 돈 당장 토해내라며 기물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살려달라며 바닥을 기어다녔고 카운터에 앉아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구석에 찌그러져 벌벌 떨고 있었죠. 결국 길 건너편 그 화려했던 짝퉁 식당은 오픈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치솟는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간판불을 끄고 셔터를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식당 출입문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셔터문 앞에 주저앉아 보증금마저 홀라당 떼인 채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처참한 꼴을 당하더라고요. 저는 길 건너편에서 그 모자의 비참한 몰락을 하나도 빠짐없이 두 눈에 똑똑히 새겨 넣으며 알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툭툭 털어내고 홀가분하게 돌아섰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도둑질해서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얼마나 우습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어떤 꼼수와 거짓말도 제 10년의 땀방울이 녹아든 진짜배기 정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길 건너편 짝퉁 식당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굳게 닫히고 그 위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풍경을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두 눈에 생생하게 담으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얄팍한 도둑놈들이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차린 가짜 식당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오히려 우리 식당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백이 찐 맛집임을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엄청난 전화위복이 되었거든요. 가짜를 응징하고 살아남은 원조 식당이라는 소문이 인터넷과 방송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매일 오픈 시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이 골목 끝을 돌아 큰 길까지 줄을 서는 경이로운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점심 장사의 거센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고 카운터에서 앞치마를 탁탁 털어내며 정리하고 있는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다가와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제게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다름 아닌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급 유명 백화점 본점의 식품관 기획자들이었죠. 그들은 우리 식당의 독보적인 감칠맛과 뚝심 있는 철학을 높이 평가한다며 당장 다음 달에 백화점 푸드코트 메인 자리에 입점해 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서를 제 코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가맹점 문의가 폭주하면서 저는 동네 골목 상권의 억척스러운 국밥집 사장에서 번듯한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완벽하게 날아오르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얻은 널찍하고 쾌적한 본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명패를 어루만지며 첫 결제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힘차게 휘갈겨 쓰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응접실 소파에 앉아 저를 지켜보시던 친정엄마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과거 비가 줄기차게 새던 단칸방에서 제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시겠다고 뼈가 부서져라 막리를 하시던 우리 엄마는 번듯한 기업의 대표가 된 딸의 늠름한 모습을 보시더니 그동안의 모진 고생을 까맣게 잊으신 듯 얼굴 가득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엄마의 주름진 눈가에 고인 맑은 눈물을 제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닦아드리며 저는 드디어 우리 모녀의 기나긴 터널에 완벽한 빛이 들어왔음을 가슴 벅차게 실감했습니다. 반면에 제 피땀을 도둑질해서 알량한 성벽을 쌓아 올리려 했던 전 남편은 결국 제 무덤을 깊게 파고 그 안으로 완벽하게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수진이가 날린 고소장과 짝퉁 식당 투자자들의 고발이 동시에 터지면서 그 인간은 영업비밀 침해와 절도 그리고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을 차고 철창 신세를 지는 신세로 전락해버렸거든요. 법정에 서서 벌벌 떨며 제 쪽을 쳐다보는 전 남편을 향해 저는 턱을 치켜들고 차가운 눈빛을 쏘아보며 평생 감옥 안에서 네가 저지른 죗값을 뼈저리게 치르라는 무언의 선고를 시원하게 내려주었죠. 그 인간은 출소하더라도 평생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만큼 막대한 빚더미를 짊어진 채 영원히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처참한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며느리 식당 카운터에 진짜 회장님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게 앉아 공짜 밥을 축내며 제 뺨을 후려치던 전 시어머니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하늘처럼 믿고 떠받들던 금쪽 같은 아들이 구속되어 감옥에 들어가고 보증금마저 압류당해 빈털터리로 쫓겨나자 시어머니는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 한 톨 쌀 돈조차 없어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기가 고급 사모님 행세를 하며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돌아다니던 우리 동네 식당들을 비참한 몰골로 전전하며 허리가 끊어지도록 불판을 닫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알바라도 시켜달라며 사장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하는 처지로 완벽하게 굴러떨어졌더라고요. 그 초라하고 구부정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우연히 차창 너머로 목격한 날 저는 창문을 끝까지 꾹 닫아 올리며 마지막 남은 먼지 한 톨의 동정심마저 미련 없이 털어내버렸습니다.
늦은 밤 영업이 모두 끝나고 반짝반짝하게 윤이 나는 쾌적한 본점 식당의 한가운데 서서 저는 과거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를 쥐어 뜯겼던 그날의 기억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친정엄마의 백내장 수술비로 보냈던 그 100만 원이라는 돈과 그로 인해 벌어졌던 끔찍한 난동이 당시에는 제 하늘이 무너지는 비극인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사건은 제 인생을 갉아먹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단칼에 끊어내준 가장 고맙고 눈부신 일이었죠. 요리와 장사에서 알량한 꼼수와 비열한 거짓말은 결코 진심이 꾹꾹 담긴 땀방울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겪어냈기에 제 두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두 배로 넓어지고 세련된 식당 본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저는 든든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칩니다. 제가 꼿꼿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카운터의 가장 한가운데에는 수술 후 시력이 맑아진 친정엄마가 시장을 돌고 돌아 직접 골라 선물해 주신 눈부시게 화사한 난초 화분이 싱그러운 잎사귀를 뽐내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들 돈으로 거저 먹으니 네가 몸으로라도 때워서 갚아야지. 과거 저를 향해 쏟아지던 그 모욕적인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저는 오직 제 억척스러운 피와 땀으로 정직하게 일궈낸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홀을 향해 걸어나가는 제 발걸음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따뜻하고 찬란하게 반짝입니다. 지금까지 참 길고 다사다난했던 제 인생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홀로 억울하게 눈물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지독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버티며 내 땀방울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눈부시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늘 따뜻한 밤냄새처럼 포근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살 때부터 피땀 흘려 일군 식당과 소중한 인생을 뻔뻔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윤지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얄팍한 꼼수와 가짜는 결코 진짜의 정직한 땀방울을 이길 수 없다는 통쾌한 사이다 결말에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벼랑 끝 모진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딸의 곁을 지켜주신 친정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든든한 친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 눈부신 성공이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빛을 맞이한 윤지님과 어머님이 앞으로는 상처 없이 탄탄대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윤지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